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은요, 역사가 길어요. 여기에는 역사를 좀 배워야, 좀 알아야 되는 영역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스라엘 건국 전에 팔레스타인 영토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쓱 들어옵니다. 가자 지구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점점점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줄어들죠, 영토가. 가자 지구는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고 쫓아내고 계속해서 분쟁, 국지전 이러면서 쪼그라들고, 누가 더 힘이 세냐? 이스라엘이 힘이 더 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역사를 보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1차 세계대전까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언제? 1914년, 18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많은 연합국이 있었지만 연합군이 이렇게 붙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또 연합군이 됩니다. 독일이 이 당시에 생각보다 굉장히 셌어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하고 막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독일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샌드위치 전략으로 이렇게 싸우는 이런 거였는데, 이때 아래쪽에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어요. 자, 오스만 제국까지 상대하는 게 너무 버거워. 그러니까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분열을 시키자, 분열 전략을 세웁니다. 오스만 제국 내에는 여기 독립을 원하는 아랍 세력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맥마흔 오스만 제국의 아랍인들에게, 야, 일로 와봐. 니들 오스만 제국의 반기를 들어주면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여기 중동 지역에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 내가 약속해 줄게.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이게 1915년에 있었던 맥마흔 선언이에요. 이걸로 오스만 제국이 타격을 입습니다, 실제. 자,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좀 빠지고 맥마흔 선언으로 재미를 본 듯 했는데 독일이 생각보다 너무 세네? 자,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져. 전쟁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돈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때 생각난 게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금융,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이 꽉 잡고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 들어보셨죠? 네. 이런 유대인들한테 돈을 좀 빌리자. 자, 이러니까 영국이 유대민족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수립하는 것을 찬성한다.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1917년. 1915년에 맥마흔 선언. 아랍인들한테 팔레스타인에 독립국가 세워줄게. 우리 좀 도와라. 했어. 벨푸어 선언.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국가 세우는 거 우리가 찬성해 줄게. 이렇게 벨푸어 선언. 15년, 17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분양을 친 거야. 같은 땅에다가 두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사기 분양을 친 거예요. 이중 계약을 해버렸어. 근데 얘네들이 또 얼마나 양아치냐.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든 아랍인들에게든 넘겨줄 생각이 없었어요. 예? 왜냐?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 있었고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 있었어요. 근데 1916년에 사이크스 피코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 조약이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을 나눠서 지배한다. 이걸 러시아가 동의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 러시아가 동의를 해주고 비밀로 약속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즘 민감하니까 공동 통치하자. 이런 약속을 한 게 러시아가 폭로하면서 뽀록이 납니다. 이 영국, 프랑스 이게 진짜 양아치들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사기 분양을 당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과 아랍인이요. 이렇게 둘 다 약속을 해가지고 사기 분양을 한 다음에 둘이 그냥 그 땅에서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일대는 고대부터 우리 땅이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왕조가 있었어요. 정말 옛날에. 그 땅에.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 침략당하고 로마에 침략당하고 이집트에 까이고 그래서 나라가 그냥 없어져. 그 옛날 그 왕조는요. 진짜 너무 먼 옛날 얘기야.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죠.
그게 디아포라스인가요? 네, 일단 또 무식하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죠. 예, 지식이 좀 얕아. 죄송합니다. 디아스포라. 예, 뿌려졌다. 고대 그리스어로 뿌려진 것이다. 이런 뜻인데 디아스포라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하도 침략을 당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야. 오랜 꿈입니다. 수건. 그게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교양 한 조각,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포스라 아니고. 자, 이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디아스포라 모르니? 우리 여기다가 나라 세우는 게 우리의 오랜 수건이야. 옛날엔 이거 원래 우리 땅이잖아. 원주인이 나야. 이러고 있는 거고, 아랍인들은 그건 잘 모르겠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어. 이렇게 영토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기 분양을 한 영국은요,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해요. 그래서 유엔이 중재안을 냅니다. 팔레스타인을 나눠서 분할 통치하자. 근데 팔레스타인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대인들은 얼마 없었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면 어떡해.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가결돼서 땅 내용으로 보면 한 반반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쪽으로 됐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 인구가 훨씬 많은데. 근데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돼요. 1945년에 팔레스타인에서 영국군이 철수를 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다시 해버리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토 분쟁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일어나고, 아까 본 지도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자지구, 여기는 완전 고립됐죠. 여기가 제주도의 한 3분의 1만 해요. 이스라엘이 물과 전기 이런 거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고 벽으로 딱 둘러싸여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기 실업률이 50%가 넘습니다. 인간답지 않은 삶을 계속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아이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는 완전히 악마가 돼 있고 이스라엘은 아닌 것처럼 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유대인들은 뭔 소리냐, 우리가 원주인이다. 원주인 옛날로 가볼까? 이러고 있는 거고, 원주인인 건 알겠는데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난리가 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의 양아치질에 이 사람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무슨 말 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대략적으로 굵직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2001년도 KBS 보도를 발견했습니다. 현장 보고 이슬람 끝나지 않는 전쟁. 이게 나왔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접경 국경 검문소. 이 지점부터는 외국인 출입 금지. 이런 취재를 했어요. 경찰이 탈레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 다치면 책임 못 진다. 막 이렇게. 기자들이 더 들어가려고 하고, 경찰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국경 마을, 탈레반 병사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미국의 죽음을 이런 탈레반 병사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KBS예요. 2001년도면 DJ 때인가 그렇죠? 와. 지하드 자라 유나이티드 93기 납치 용의자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어, KBS 기자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9.11 테러범 가족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사람은 테러범 작은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KBS였다는 겁니다. 와,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뒷걸음친지 아시겠죠? 대단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까지 또 갑니다. 하마스 집회를 촬영했어요. 하마스 집회를 촬영합니다. 자살 특공대들. 하마스는 특히나 강경 세력이죠. 야신, 하마스 창설자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KBS입니다. 폭탄 전문가, KBS 기자가 야신 하마스 창설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레바논에도 갑니다. 이스라엘군 진지도 있고 이런 지금 전쟁 지역에 직접 갔어요. 취재를 직접 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는요, 군대예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과격하기도 하죠. 이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에서 이란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이란이 참여할 수는 없다. 근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껴들 수도 있다. 그러면 전쟁 커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도 이스라엘 헤즈볼라 교전 중이에요. 교전 중인데 갔어. 헤즈볼라 초소가 보이네? 그 기자가 가자 이러니까 안내원이 난 못 간다. 너나 가라. 이거야. 와, 대박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일 충격적인 게 이거였어요. 하마스 정책 담당 인터뷰를 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들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라는 것이다. 자살 특공대들의 사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KBS 기자 눈빛 봐. 대단하죠. KBS 기자 눈빛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초대박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 23살 대학생인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자살 폭탄 공격을 앞두고 있는 하마스 대원입니다. 약속 장소 3번 바꾸고 10분간만 촬영 허락받고 인터뷰를 따내요. 이게 기자 아닙니까? 근데 인터뷰 내용이 대박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질문하니까 절대로.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안중근 의사, 뭐 이런 분들, 이런 결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분들도 일제와 맞서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것 아닐까.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이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셨겠구나. 그러니까 하마스의 이런 테러를 우리가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아이들을 참수했다, 뭐 불태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 AI로 만드는 가짜뉴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확인된 바 없다라고 시인도 했어요. 선전전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트위터에서 맨 먼저 나왔던 건데요. 아이들까지 다 죽인다, 막 이렇게 하마스를 악마로 몰고 갔는데 그거 가짜뉴스, 선동을 위한 가짜뉴스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갑자기 대학생들, 하버드 대학생이 팔레스타인을 지킨다. 이러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뒤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들이 아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원래 나쁜 놈들이고 팔레스타인들이 무슨 죄가 있냐, 수천 년 살아온 땅인데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분쟁이 생길 때 열쇠만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이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집트에서 온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귀향인, 집으로 돌아갈 사람, 이집트에서는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귀향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전쟁 난다고 하니까 문만 잠궈놓고 피신했어. 근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상징이 열쇠라고 해요. 큰 열쇠가 뭐 이렇게 상징처럼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집은 다 박살나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다 다른 게 됐지만 그래도 그 열쇠를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있대요. 자식들에게. 잊지 마라. 이러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연대를 보내자 청년 학생 그룹 뭐 이러면서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런 대자보가 붙어서 이것도 좀 시끌합니다. 이 상황에 저는 제일 한심한 게 누구냐? 바이든입니다. 자, 하버드생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한다 막 이렇게 나오고 미국 여론이 이상하게 벌어지니까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한다면 큰 실수될 것. 바이든이 말을 바꿔버렸어. 이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치매 노인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 다 해놨단 말이야. 갑자기 말을 바꿔버려요.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을 싫어하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게 바이든이 진짜 멍청하게 해요. 미국인들은 바이든 하면 떠올리는 게 가다가 자빠지고 말 실수하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꿔? 지금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연봉 46% 올려달라. 솔직히 한 번에 46%를 어떻게 올려줘? 근데
바이든이 그 노조에 가서 니들 말이 맞다!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있다니까? 야, 진짜 대단하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떨어져야 돼. 한반도 정세를 위해선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낫습니다. 자, 바이든 30%대예요. 지지율이요. 윤석열 30%대죠. 기시다 20%대입니다. 셋이 합쳐서 100%가 안 돼. 근데 그 셋이서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뭐 해봅시다. 이러고 있는 게 지금 한미일 동반자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제일 인기 없고 능력 없는 3명이 모여가지고 온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분쟁은요, 역사가 길어요. 여기에 가장 큰 원흉이 누구냐면 영국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나쁘다, 팔레스타인이 나쁘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들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잔혹하죠. 왜 그러냐면 종교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법보다 종교가 위에 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만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원래 팔레스타인은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아랍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누가 또 많이 있었냐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하잖아요. 개신교인들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던 개신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는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있고 예수님의 성지가 거기 쫙 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랍인 개신교인을 같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역사에서 쏙 빠져 있죠. 왜냐? 아랍과 유대인 간의 대결인 것처럼 만들어놔야 이스라엘이 정통성을, 명분을 좀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는 개신교인들도 엄청나게 죽어나갔다. 이것도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쉬었잖아요. 일주일째 되는 날 쉬었다. 그래서 쉬어야 돼. 쉬는 날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현대사회에서 쉬는 날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건 일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알바가 있냐면요, 눌러주는 알바가 있습니다. 대신 눌러주는. 콘센트를 끼는 것도 일하는 거다. 콘센트를 대신 껴주는 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는요, 쉬는 날에는 이걸 누르는 게 일하는 거다,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해서 매 층마다 그냥 다 서 내가 누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일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편법 아닙니까? 쉬라면 쉬어야지. 근데 율법을 어길 수는 없고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상한 꼼수를 쓰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가 인간을 지배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무언가 정말 학살을 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를 때 종교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당화가 너무 쉽게 돼.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잔혹합니다. 종교가 인간의 뇌를 지배하면 잔혹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 전쟁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못된 놈이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편, 하마스 나쁜 놈, 아니야 이스라엘이 더 나쁜 놈들이야,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누구 편을 들 일도 없고요, 더 이상의 비극을 반대한다, 이 정도가 딱 맞아요. 저는 더 이상의 비극을 반대한다, 입장 정리하겠습니다.